최근 EBS의 신여성 운동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작년까지 너무 문제를 말도 안 되게 출제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보기에서 우리나라 여류 문학은 없어요. 우리나라 여류 문학은 현대에 들어와서 생기기 시작을 하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자, 춘향이요. 그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동시에 신사임당 이런 분들 보시면은 신여성인가요? 현모양처지. 그 실질적으로 뭐냐? 그 시절에 예를 들면 박시전이라든지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이 돼서 문제 해결하는 것들도 여류 작가가 적은 게 아니라 남성 작가가 그 작품을 쓴 거거든, 집필한 거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신여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지고 있는 작품들은요, 최근이에요. 그리고 최근은 그게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죠, 사실은. 나는 그건 그렇게 나쁜 거라 보진 않고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적이고 시험적인 정책의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이 책임을 져요. 대표적으로 저는 02학번 이해찬 1세대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때부터 야자 금지였어. 우리 때부터 모의고사 금지였어. 그래서 내가 딱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선배들은 야자도 하고 모의고사도 쳤는데 우리 학번만 그게 불법이에요. 야, 진짜로. 그리고 그거 한 2년 했나? 그리고 이제 3학년 돼서 애새끼들이 다 바보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학번이 보면은 제가 83년생이거든요. 02학번들이 다 진짜 하나씩 모자라 보면. 그러니까 82년생 01학번이나 84년생 03학번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근데 희한하게 83년생 02학번들은 그렇게까지 빛을 본 친구들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물론 이제는 슬슬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지금의 신여성 운동이, 신여성 사상이 분명히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진짜 거대한 사회 실험이라니까. 그리고 부작용과 폐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저출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나 각자의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거든. 자, 잘 들어. 작년까지 EBS에서 뭐가 문제였냐? 박시전을 자꾸 여성 우월주의나 여류 문학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 없고요. 여류 문학도 없어요. 고전에는. 오케이? 남성 우월주의도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도 안 돼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알겠니? 근데 내가 그거는 이해해. 왜? 실제로 이랬어요. 실제로 이랬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큰오빠 또는 큰형이 거의 집안의 대장이야. 큰형 말대로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사촌끼리 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은 큰형 있죠. 그 형 말을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또 요거. 예를 들면 딸 넷인 집에 아들 한 명 태어나면 그놈의 아들만 그렇게 애주중지 키우고 나머지 딸내미들은 뭐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근데 여기다는 과외 다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낑낑거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의 이게 나타나는 건 난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10대는 이걸 겪을 일이 없었고요. 지금 20대도 솔직히 겪을 일이 없어요. 지금 30대는 겪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20대까지는 안 겪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 지금 20대부터는 이게 거의 물이 빠진 시기이기 때문에 겪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아직도 늙은 할머니들은 이렇게 사시겠지. 늙은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겠지. 그분들 세대한테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냐고요. 그러니까 없진 않아 영향이 분명히. 자, 그럼 이 예민한 얘기를 왜 하냐. 작년까지 EBS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관점을 내려버리니까 올해 EBS는 뭔가 특명히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작품 소재들을 던져준 거거든요. 이거 되게 예민한 작품이에요. 해석을 잘 할 테니까 잘 보세요. 길바닥에서 오기미가 정래 엄마한테 엄청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 너는 말이야. 네 남편이 네 아들이니? 야, 너는 왜 이렇게 늙었어? 너는 네 남편 엄마 같아야. 라고 매기는 거야. 이해됐어? 차라리 뺨을 때리지. 완전 수동적 공격성. 극단이야. 야, 너 남편보다 네가 나이 많은 건 둘째 치고 야, 너 뭐 무슨 아들하고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막 씹어 먹이는 거야. 그래서 초반부 장면 보세요. 오기미 좀 악구가 예쁜가 봐. 좀 잘 나갔던 거죠. 어릴 때, 젊을 때. 이것도 내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웠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해줄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해줄 말이 생겨서 정확히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봐. 원체 예쁘장한 쌍판이래요. 그러니까 왁구가 이제 왁구 대장이야. 왁구 대장. 그리고 약간 왁구 대장이니까 도도해요. 근데 왁구 대장도 그렇게 도도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 그냥 저 상상이니까 그런 거 사세요. 그래서 내가 30년 넘게 봤던 30년지기 친구 오김이 같진 않아. 애가 변했죠. 그러면서 뭐래? 야, 네 영감은 어째 점점 더 젊어가니? 넌 이제 할머니네? 이러면서 매기는 거예요. 씨발 진짜.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게 지금 정리 엄마의 내면 심리잖아. 뭔 소리야? 너는 지금 60 넘은 할배랑 살면서 뭔 소리를 하는 언니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60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은근히도 불안한 눈치였고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서방 이런 얘기를 들춰내면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대바타 치고 싶어요? 야, 넌 아빠랑 살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 부러우면 너도 젊은 서방 얻어. 이러는 거야, 지금.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죠. 왜?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약간 정색으로 받아쳤어요. 그래서 수동적 공격성으로 먹이니까 정색으로 받아쳤어. 그래서 쪽팔리니까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사람 다 쳐다보는데 좀 쪽팔리니까 저희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래? 갈등의 원인은 나왔죠. 갈등 원인은 뭐예요? 결국 여기도 돈인 거야. 재밌죠 여러분? 아까 사하천도 결국에는 생존, 돈이 문제였던 거야. 맞죠? 두 번째, 아까 우리 복덕방 기억납니까? 여기도 아까 뭐가 문제였어? 투자금, 돈이 문제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출제하신 선생님이 뭔가 주제가 있으신 분이야. 테마가 있어요 지금. 나 되게 한 지문 한 지문 수업하면서 되게 지금 약간 재밌어요. 약간 흥미로워. 계속 볼게. 그래서 뭐래? 매달린 식솔들 맞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 약값이라 뜯어 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닌 2년의 돈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듣고 보면 오기미 사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죠. 너 좀 혼 좀 나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돈을 빌렸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결국 지인들끼리 돈 이렇게 빌려주고 하면은 이런 사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돈이 갈등 원인인 거야. 계속해서. 계속 볼게. 사람들이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히스테는 고사하고 이게 뭐 채권 추천의 방법인가? 싶기도 해. 그래서 아이고 정리 엄마는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또 뭐래? 아주 그냥 악에 박쳐가지고 야 나 돈밖에 몰라 씨발 막 이러면서 우정도 치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이 내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지. 정리 못 치는 너무 쪽팔리죠. 눈물이 핑 돌죠 이제. 그리고 일단 나는 도망을 갔는데 오기미가 쫓아오진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이 추스러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자 그러면서 샵2인데 여기는 누구 얘기야? 오기미 얘기야. 근데 그 사상 그러니까 그 신여성 운동이라는 사상은 언제도 있었다고? 100년 전에도 있었다고. 됐죠? 동경바닥이라는 걸 보면은 일제시대 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뉴욕 맨하튼으로 유학을 가서 혹은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또는 파리로 유학을 가서 아주 이제 막 그 신여성 운동 이제 했던 거고 현실이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이 되잖아요. 또는 초중반 정도잖아. 솔직히 얘기할게. 급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급이라고 착각을 하고 평생을 사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이대를 뭐라 그러냐? 파리이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그냥 대장이야. 나이가 깡패야. 그래서 이때는 정말 그 나이 때는 뭐든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나이기도 해.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흥청망청 살고 다니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맛이가 그러면. 약간 마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너희 분수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24, 7까지는요. 일단 왔고 대장이야. 얼마나 화려하게 잘 나갔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마음대로 놀고 다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20대 초반에 젊고 싱싱한 애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고 야 나이 지금 한 살을 더 먹기 전에 이 왁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후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를 낳아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 돈은 돈대로 쓸 수 있고 화려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40살 먹도록 그 젊은 시절을요. 20대 중후까지는 아주 화려하게 놀고 다니다가 20대 후반 30 초반부터는 후실로 들어 앉아서 스폰 받으면서 살고 영감님 이렇게 돈 받으면서 화려하게 유지를 하다가 40이 넘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호강도 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지금도 존나 예쁜 거예요. 왜? 애를 낳아봤겠어. 험한 일을 해봤겠어. 피부 관리 받았을 거고 성형하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40일 넘었지만은 여전히 싱싱하고 예뻐 보이는 거야. 왜? 그만큼 관리를 했으니까. 문제는 오른쪽 와봐요 이제. 머리도 하고 항상 메이크업도 하고 미국제 핸드백 그러니까 에르메스 딱 끼고 에르메스가 미국제는 아니지만 그 실로 치자면 일할이 뭐냐 10%야. 일할 오픈이 뭐냐 15%야. 그러니까 이자가 10%냐 15%냐 같은 아주 천박한 악이 다툰 돈 때문에 심지어 친구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 성화라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왜? 결국 이거야. 즉 오김의 인생 스토리로 오김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김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있냐 이거잖아 지금. 오김은 어떻게 20대까지 아주 파리이어스를 아주 화려하게 보냈어요. 아주 그냥 놀고 다니고 여기서 신여성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야. 이 나이대를 보통 에피파니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이때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왁구로는 안 돼. 일단 내가 아무리 왁구 대장이어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 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권력자 또는 재벌의 측실로 들어가요. 말이 좋아 측실이지 실질적으로 스폰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걸 받았어 이제. 그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화려하게 살 거 아니야.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 영감님이 이제 곧 뒤져요. 60 중반 넘어가. 70대가 보이지. 여기는 아빠뻘이에요. 뭐 때문에? 권력과 돈 때문에 아빠뻘과 결혼해서 측실로 살았던 거지 이제. 혹시 잡히니?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고 지금 이 친구한테는. 이것도 이제 봐봐. 이 사람이 늙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계속 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일제시대의 권력자고 재벌이면 당연히 뭐예요? 친일파였겠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로 언제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르고 언제 깜빵 갈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도 했겠다. 어디 회사 임원도 했겠다. 이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버리면 온 재산 몰수당하고 깜빵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더군다나 중풍 맞아서 3년째 누워 있어. 빨리 뒤졌으면 좋겠어. 왜? 나는 그러면 재산 빨리 받고 이제 살면 되잖아. 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떠다가 깜빵 갈 수도 있는 거고 몰수당할 수도 있는 거야. 불안에 미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고 여전히 그 권세와 재산은 대단하지만 그 재산 대단한 애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받으러 다니면 사람들의 쌍욕을 처먹을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영감 약갑이냐 하는 얘기는 그냥 욕 덜 먹으려고 하는 변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세팅해서 이 사람 성격 세팅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왁구 대장이었고 어릴 땐 화려하게 놀고 다니다가 이 나이 좀 되니까 이제 좀 안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살지. 근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버려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친일파였고. 그래서 반민특위, 반민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징역을 갈 수도 있고 몰수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표면과 이면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표면적으로는 어디 기부인이자 인플루언서자 연예인이야.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아름답지만 이면적으로는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죠. 이자 10% 15% 가지고 친구 이렇게 모욕하고 야 너 젊은 남편 네 아들이 네 남편이 아들 같다야. 넌 왜 그렇게 할머니 돼가니? 라고 매겨.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살아. 자기 아버지 뻘하고 살아. 심지어 그것도 정실이 아니라 측실로 스푼 받다가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천박한 사람이 돼버렸냐고 이렇게. 자, 계속해서 봐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더 읽어볼게. 자, 이제 B에 와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A와 B의 장면 구성을 보면요. A는요 오김이의 스토리텔링을 해준 거죠. 인생 스토리를. B는요 오김이 내면 심리야.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 뭉친한테 이렇게 혼을 내고 쭉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뭐지?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 그 친구였던 돈을 열심히 안 갖고 있는 친구에 대한 감정이 아니래요. 왜? 굳이 그 감정 같진 않아. 근데 뭐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우스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웃기죠? 나보다 왁구도 훨씬 빠았고 관리 못해서 훅 가버렸고 그런 정내 못 치니 어떻게 저렇게 젊고 잘생긴 남편하고 살까? 같은 천박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우라가 치미니까 친구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도 젊고 잘생겼고 심지어 아이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다 늙어가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영감탱이 곧 죽을 거고 아이도 없고 돈밖에 안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더군다나 그 늙은 영감 이제는 그나마 봐봐. 자기가 처음 연애하고 또는 이렇게 특실로 들어갈 때는 그나마 좀 젊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할배 다 돼가지고 중풍만 가져가지고 덜 떨고 있는 걸 보면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자기 친구 정리 엄마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으나 결혼 잘 했고 평범하고 아이 낳아서 아이 잘 키우고 있는 재미도 알고 있잖아 지금. 결국 뭐야? 내 삶이 아무리 화려했으면 뭐해? 차라리 정리 어머니가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리 엄마가 아예 이름도 정리 엄마야. 아주 아줌마 돼가지고 막 살 띠룩띠룩 찌고 막 진짜 머리 덥수룩 해가지고 외모도 볼품없고 심지어 자기 남편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그런 아줌마지만 이쁜 자식들 크고 있고 남편이 그래도 남편으로서 역할 잘 해주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랑 비교해 보면은 열 받는 거죠. 열 받으니까 친구한테 저렇게 쏟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김의 내면 심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편으로 오김은 뭐라고? 정리 엄마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정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본심과 다르게 갑자기 훅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좀 여러 가지를 느껴야 돼요 사실은. 미안해 얘들아. 근데 그냥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이니까 틀렸어. 너네 생각이 다 맞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이 있을 거고 뭐 강아지로 태어나서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좋은 주인 많으면 강아지는 행복하겠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만 되고 여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좀 곰곰이 고민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파리 열 때 너무 놀고 다니면 안 돼. 너무 안 놀아도 안 돼요.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해. 너무 안 놀잖아. 그럼 나이 들어서 놀고 싶어져. 그렇다고 너무 놀아버리면 그 시절에 화려했던 순간을 못 잊고
그 시절에 내 가치가 그대로 평생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선에서 좀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넘을 선과 넘지 않을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고1 지문들 보면 옛날 지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몇 개를 엮어서 드릴 건데, 칼 융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다루고, 그게 올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그런 자아를 성찰하는 방법론에 대한 지문들이 있었어요. 고1 시험에. 고1 시험에 제일 중요한 테마는 자아 성찰이야. 그러니까 첫 작품으로 윤동주의 자아성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쭉 보면서 해결 방법은 뭐냐? 그리고 우리 EBS에서 나왔었잖아요. 해결 방법이 뭐냐? 인간의 본성, 내 욕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내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 가지고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없으면 결국 사단이 나는 거고. 잘 봐, 이제. 주인공은 2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 편향되게 읽어요. 오김을 너무 부정적으로 읽으면 안 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 지금 오김과 정리 엄마는 아주 극단적이죠. 어떤 극단이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오김은요, 정신적 파산이야.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정리는요, 경제적 파산이에요. 그런데 작품의 끝은 없거든. 작품의 끝을 보면은, 자, 이건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 전문을 봤을 때 경제적 파산에서 결국 이 사람도 정신적 파산으로 가요. 좀 더 정확하게는 정래의 남편이 열받잖아. 왜 열받냐면 얘가 경제적 파산을 해가지고 어렵게 돈 빌려서 문방구를 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문방구는 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럼 문방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아주 치졸한 게 학교 교장이 오김이한테 채권을 받아가지고 빚독촉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갚습니다. 그래서 문방구를 교장이 뺏어서 자기 딸내미한테 줘버려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거 사하천하 구조 똑같잖아. 교장은 여기서 누군 거야? 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종교나 권력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정례 같은 이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인 거죠. 잘 들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한편으로 정례는요,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정례의 입으로 뭐라 그러냐? 오김이한테 불쌍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불쌍한 건 오김인데 정례인데 왜 오김이한테 불쌍하다고 하냐? 사실 이거는요, 도덕적 우월감이죠. 우리가 불쌍하다는 표현은요, 나보다 훨씬 덜 떨어지고 훨씬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는 감정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 어떻게 보면 정례는 한편으로는요, 도덕적 우월감에 의한 정신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 그럼 그 도덕적 우월감을 쭉 버티면서 살아가냐? 아니요. 나중에 남편이 특히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오기미를 사기치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당했다고 갚아주는 게 맞나?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나도 똑같이 사기를 친다?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 파산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쪽 편을 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애당초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시라고요. 이해됐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이거는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어. 애당초 안 터지게 만들어야 되고, 애당초 이런 일이 터질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세상사 항상 그래.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서 샤포. 갑자기 교장이 나온 이유는 교장한테 채권을 넘긴 거겠죠. 그래서 교장이 와가지고 점잖은 수작을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방구를 뺏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채권을 사가지고, 오기미한테 채권을 사가지고 돈 갚으라고 지금 빚독촉으로 온 거야. 근데 뭐라고? 난 오기미가 불쌍해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덕적 우월감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경제적 파산이지만 오기미는 정신적 파산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 예전에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 있는 척을 했다는 거죠. 또 인형의 집에서 신이 나고 앨런 케이의 숭배죠. 앨런 케이는 여성 운동가야. 이제 느낌 딱 왔죠. 여성 운동 하던 애가 스폰으로 들어가고 자빠졌냐고. 얼마나 모순적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비꼬는 거야. 그래서 난 좀 지금 위험하고 무섭거든. 요즘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살아나기 힘들지만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100년 된 소설이니까. 그런 오기미가 동양자루 같은 돈 전대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일수하는 형님들이 여기 있네. 꼭 이런 거 이제 들고 다녀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신 이렇게 문신하고 이런 게 또 이렇게 들고 다녔고,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천박하게 오기미가 하고 다닌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그렇게 교양 있고 그런 친구가 이제는 어떻게 돼서 완전 천박해졌다는 거죠. 돈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좀 먹고 살겠다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자신도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나의 경제적 파산에 대한 얘기죠. 그래도 나는 오기미가 더 가여워요. 나는 경제적 파산이지만 오기미는 인격적 파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고? 분하다는 감정도 있고
딱하다는 감정도 있고 불쾌한 감정도 있는데 스스로 풀어버린다? 정신승리라고. 하나 더 잘 들어. 여러분, 여기 대사의 화자는 누구야? 정리 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대사를요, 작가가 쳤다면 주제의식이 이거겠죠. 그런데 이 대사를 누가 쳤어? 정리 엄마가 쳤잖아 지금. 이해됐니? 더군다나 제목이 뭐야? 두파산이야. 그러니까 사실 작가는요, 둘 다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지, 자꾸 이게 우리가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기미만 비판하고 오기미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생존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인 거야. 사실은 정리 엄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정신승리를 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거나 부당한 상황이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런 빚을 안 지게끔 뭔가를 했거나 했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워딩을 작가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정리의 엄마 입으로 한 거라고 사실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나서 정신승리 하지 마시라고. 애당초 실패를 하지 말라고요. 실패를 했으면 성공을 위한 양분으로 만드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다가 결국 정리 엄마는 딸이 옆에 산사고 말렸어요. 아니 안 갚아도 좋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라고 딸은 얘기하지만 엄마는 정신승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없는 돈에 이자도 두둑히 쳐가지고 줘버리죠. 결국 문방구는 뺏깁니다. 그게 좋은 선택이냐고. 아니 결국 어떻게 돼요? 보고 있던 남편이 사기를 어떻게 하면 쳐볼까라고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파산이 멘탈적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잡 다사다난한 정보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면. 오기미는 정리 엄마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모욕을 했고요. 모욕의 내용은 너는 할머니가 다 돼가네? 네 남편의 아들뻘 같다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기미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이죠. 오기미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한 거죠. 어떤 열등감? 자기가 20대에는 왔고도 예쁘고 잘 나갔어. 근데 지금은 나이 40에 화려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관리 잘해가지고 예뻐 보이지만 실상은 자식도 없고 남편은 골골거리고 있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자기는 아버지 뻘 이제는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중풍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영감을 수발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영감이 친일을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망하게 생겼거든. 차라리 빨리 뒤졌으면 좋겠는데 뒤지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자기 처지에 대한 열등감의 열등감의 표출인 거죠. 정리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반대로 정리 엄마는요, 교장한테 오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안 갚을 수도 있는 돈이고 또는 굳이 막 이자까지 저렇게 터서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줘. 결국 어떻게 되니? 망한다니까 나중에는.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악구도를 읽으면 안 돼요. 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쪽은 능력의 부재, 한쪽은 도덕이나 가치가 멘탈의 부재인 거야. 근데 이 경제적 능력의 부재가 나중에는 멘탈의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이렇게 힘들게 겪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A와 B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A와 B. A는 오김의 인생 스토리를 서술했고 B에서는 오김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 출제 포인트를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1번, 2번 쭉 볼 텐데 자, 바로 정답 볼게요. 인생 스토리 뭐야? 4번이죠.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오김의 성격 변화죠.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여성 운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뭐 하고 있어? 권력자의 첩으로 들어가서 권세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천박해져 버렸죠. 그렇게 고고하고 교양있던 사람이 완전히 천박해졌죠. 그래서 오김이라는 인물상에 대한 세팅이니까 A가 중요해서 출제가 된 거고 그 오김이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 서술이죠. 정답은 4번 끝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잡고 출제 포인트를 잡으면 정답이 이렇게 툭 하고 보이는 거지. 1번에 틀렸고 2번에 틀렸고 3번에 틀렸고 5번에 틀렸고도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그런데 실전 연습하고 수업에 강조되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4번 집중을 못 해버리고 선제 하나하나 털고 있으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를 연습하는 게 미흡해지고 결과적으로 실전 가서 막 하나씩 하게 돼버려. 왜? 그걸 계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문은요 2번, 3번 다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수업 느낌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놓치는 포인트 있으면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요조 수능 출제 포인트가 항상 이런 거야. A와 B를 비교대조하고 있죠. 여기도 봐봐. 길바닥이라는 장소와 구멍가게라는 장소를 비교대조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길바닥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초반부고 누구? 오기미가 정리의 엄마한테 모욕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봐봐. 그 모욕의 이유가 뭐예요? 정리 엄마가 어쨌든 봐봐. 돈을 빌렸기 때문이야. 돈을 안 빌렸으면 왜 욕을 처먹어? 아무리 오기미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뭐냐면 정리 엄마의 경제적 파산의
상징이고요. 길바닥은 그것 때문에 오김의 정신적 파산의 장면이 된 거죠. 이해됐어? 작품의 주제인 두 파산을 두 공간을 이어서 인과 구조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설계가 최근 수능의 트렌드고, 이거 굉장히 저랑 지금 나이대가 비슷하세요. 출제진들이나 교수님들이. 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수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머리 세팅이 딱 이래. 그러니까 나는 딱 보자마자 이거지! 라고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느낌을 잡아야 자꾸 선제 하나는 왔다 갔다 발표가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답 2번 바로 보였죠. 이해됐습니까? 자, 길바닥에서 벌어진 오김과 정리의 갈등. 이거는 첫 번째 뭘 상징한다고? 오김의 정신적 파상을 상징한다고. 그런데 이 갈등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사실은? 정리의 모친의 경제적 파산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래서 구멍가게에서 돈을 벌어하는 정리의 모친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품의 결말이잖아요. 저 따라오세요. 결국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문방구를 교장에게 뺏겼고, 그걸 설계했다고 생각한 오기미한테 열받은 남편이 낄낄거리면서 제 사기 쳐먹어야지라고 못된 생각을 하잖아. 결국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작품의 찐 주제를 출제 포인트에서 배경과 엮어가지고 낸 거야. 설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전에서는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설계도를 설명하는 수업이니까 설계도를 설명해드린 거고, 그래서 구조 잡으라고. 그냥 그럼 보이는 거야, 이게. 딱 하고 핏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내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술작품을 빚듯이 진짜 한 올 또는 문제 하나하나, 선제 하나하나, 정답 하나하나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고 제 세대가 출제를 하거나 제 세대가 교수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출제를 하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자, 내면 심리인데 당연히요. 정리 엄마는 당혹감 느끼고 있죠. 그리고 쪽팔리죠. 그리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왜? 오김을 왜 걱정해요? 오김한테 받은 모욕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걱정한 게 아니라 모욕 때문에 생긴 힘든 감정인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잡았으면 보였을 거고, 이게 사람에 대한 공부라고요. 봐봐. 여러분, 정례 엄마라고, 심지어 엄마라고 이름 붙이잖아. 자기 이름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전형적인 인물 유형 중에 하나야. 악구 대장이었고 젊을 때는 잘 나가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권력자 재벌의 측실로 들어가서 애도 없이 이 권력과 재벌, 권력과 돈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파산해버린 이런 존재. 계속 봅시다. 그러면 그런 인물상을, 그런 인물 유형을 세팅했고, 그런 인물 유형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읽어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그걸 못하면 우리 삶의 각각의 부딪히는 인간들에서 피곤함이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자,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또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거나 엘렌 케이의 승부자, 굉장히 고상한 취미고요. 진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보적 사상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 고상함에서 이제 완전히 돈 밖에 오른다는 천박함으로 갔죠. 그것이 바로 천박하다, 성격 파산이다, 정신적 파산이다. 그런데 정답은 2번이네. 자, 봐. 지금 오김은 봐. 절박함과 불안함이 과거와 달리 속물스럽게 변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합리하거나 주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죠. 욕먹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면 심리인 거야.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죠. 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해? 원래 인간은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가 도덕이라는 틀로 또는 내 오염된 관점으로, 내 오염된 렌즈로, 내 편익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들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오기민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천박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변명하는 거죠. 왜 내가 천박해졌는지. 뭐 때문이야? 우리 영감 중풍 걸려서 언제 뒤질지 몰라. 약값 벌어야 돼. 돈도 많은 애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체면 때문에. 또는 변명하기 위해서. 또는 그나마라도 자기 행동에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욕먹기 싫어서요. 죄책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 오히려 정례 엄마에 대한 열등감이거나 또는 돈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싫은 생각인 거지. 죄책감 있으면, 죄책감 어디에서 안 보이고 죄책감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진하고 순박해요. 이런 표정에서 다 드러나. 이게 문제인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고 그 이용해 먹는 인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용당하는 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시고 인간 군상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고. 알겠어? 잘 아셔야 돼. 왜? 그래야 상처를 안 입고요. 그래야 사건 사고가 터져도 받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